네,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 제가 방안하고 물음표를 찍은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가지급금이 뭔지는 제가 이전 시간에 강의를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을 운영하는데 내가 리베이트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을 때 말 그대로 리베이트는 뒤로 주는 돈이니까 적법하게 증빙을 받을 수도 없고 인건비 신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인 거죠. 그런 리베이트성 대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지출은 했는데 증빙을 챙기지 못했을 때, 또는 대표님이 정말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해 버렸을 때, 이렇게 쌓이는 게 가지급금입니다. 대표님이 꼭 갚아 넣으셔야 될 돈이 되죠.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들이 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법상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전에 해결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때쯤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때쯤 뭔가 컨설팅을 한다, 내가 가지급금을 해결해 줄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 또는 아시는 분 업체, 주변의 업체들,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늘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가지급금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거였으면 가지급금의 문제, 가지급금은 암덩어리, 이런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겠죠. 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표님이 돈으로 갚아 넣으면 됩니다. 개인 재산에 현금이 많으시면 그걸로 갚아 넣으시면 되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걸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법인에 갚아 넣으면 되겠죠. 그럴 돈이 있거나 그럴 부동산이 있었다면 가지급금이 전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이 없으셔서 계속 땡겨다가 쓰고 본인 부동산을 매각해서 다시 돈을 집어넣고 할 수는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개인의 부동산을 판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가지급금 갚자고 양도세를 내고, 참 이것도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 힘들죠. 두 번째는 너무 고전적인 방법. 대표가 급여나 상여를 책정해서 받고 그 돈으로 법인에 다시 갚아 넣으면 가지급금이 해결이 됩니다. 가지급금이 몇백이면 고민을 안 하시겠죠. 보통 고민하시는 업체들 보면 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려고 내가 월급으로 1억을 받아간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국민연금은 한도가 작지만 건강보험은 한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1억의 월급을 받아가면 건강보험료로 떼이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본인 부담금, 법인 부담금 하면 거의 7%가량 나오는 거죠. 가지급금 해결하려고 날아가는 준조세인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 방법이라고 떳떳이 내놓기는 힘듭니다. 물론 월급을 받아서 또는 상여를 받아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 월급이나 상여를 일반적인 경우 외에 갑자기 이렇게 주주총회 승인도 없이 많이 가져간다, 이러면 이런 급여에 대해서 부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비용 처리를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배당으로 돈을 받아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대표이면서 주주인 경우가 많으시죠. 그러면 이 배당을 받을 때 내가 이 가지급금 상환하고자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면 100% 주주이면 의사결정하는데 쉽겠죠. 근데 다른 주주가 같이 섞여 있고 이러면 내가 가지급금 해결하고자 배당을 받고 싶지만 다른 주주는 배당에 반대할 수도 있고, 또는 연말 배당 말고 중간 배당을 또 활용하려면 정관에 중간 배당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죠? 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이 연에 2천만 원 넘어가면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이 배당소득, 그리고 은행에 100만 원만 넣어도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다 합산해서 100원의 이자도 다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급금이 2천만 원 이런 수준이면 보통 고민들을 안 하시니까 이것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쉬워서 가지급금이 쌓였을 때 대표님들이 중간에 실제로 퇴직은 안 하시지만 퇴직금을 중간에 한번 받아오는 중간정산을 해서 갚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율도 낮고 4대 보험료도 부과가 안 되니까 참 좋은 방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안 되는 거 아시죠? 특별한 사유, 즉 무주택자인 대표님이 주택을 취득한다든지 장기간 아프셨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활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가지급금 갚아넣자고 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퇴직을 해서 가지급금을 갚아놓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대표로 들어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관련해서 국세청 예규가 있죠. 이렇게 퇴직금을 받아서 가지급금을 갚는다. 이게 실제로 대표 앞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못 본다면 퇴직금 처리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인 가지급금 해결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세무대리인과 잘 상담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기 주식 취득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인데 우리 회사 주식이다, 자기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을 모읍니다. 그 주주들이 돈 내금이 당연히 자본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설립되고 회사가 굴러가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회사가 이 주식을 사들이면 당연히 그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돈을 주게 되겠죠. 이 돈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은 예전처럼 액면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가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가평가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값을 구하는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지급금을 회사에서 취득하는 거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서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의 자기 주식 취득을 정관에도 규정을 두시고 상법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잘 설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까다로운 절차도 있고 자본을 줄이는 효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할지 말지를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특허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표님이 특별히 공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이 있으셔서 특허 취득을 개인 이름으로 하고 난 후 그 특허권을 법인에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에서 돈을 지급하겠죠. 물론 세금, 기타 소득이라는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게 되면 대표님은 그 돈으로 회사의 가지급금을 갚아 넣게 됩니다. 이런 특허권, 상표권은 감정평가사나 변리사분들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 권리를 인정받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도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단기간에 처리하기는 힘든 과정이죠.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가지급금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분들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훌륭한 방안이 되겠지만 들어보시면 몇 달 안에 가지급금 몇 억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급여 상여 이 부분도 활용하시고 그 전에 정관규정도 정비를 하셔야 되고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 되니까 아예 퇴사를 할 건지 또는 매년 배당을 활용할 건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상표권 이런 권리가 있을 수 있는지 회사에 자기 주식 취득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건지 다방면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비전문 자격사의 경우에 이게 되게 쉽다고 얘기를 하고 컨설팅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대표님들의 세무대리인과 얘기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세무대리인과 얘기해 보신다면 이 과정이 결코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걸 해결해 줄게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의도 하시고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전문 자격사를 대동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아예 전문 자격사에게 맡기시거나 이런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가지급금은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 주소로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